자, 다음 거. 자, 시간 느린다. 11페이지 있잖아? 요거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고 가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11페이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끌고 가보자. 정답률이 50% 안 됐어, 이거. 아마 이나도 이제 저기 부산 갔다 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마 그때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쌤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 아마 그때까지를 딱 기준으로 잡고 그때까지 놀 거야. 이런 기준 잡을 거야. 또 7월에 또 월말이니까. 아, 그렇지. 나뉘어졌다, 둘이. 2번과 4번에서 갈렸습니다. 2번, 4번에서 갈렸어. 자, 딱 정확하게 이제 이게 50%가 안 됐거든, 정답률이. 그래서 여기서 딱 갈린 거야. 그게 2번과 4번에서, 아니, 1번과 4번에서 갈렸어. 1번과 4번에서. 자, 가보자.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실제로는. 자, 가로 묶어. 자, 별표 하나 해버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나 이론 나오면 가로 묶고 별표 하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실제로는. 자, 어떻게 이해해야 돼? 자, 화제 찾아봐. 세계는 이렇게 읽어야지. 세계는 동그라미 잡고요. 자, 어디 밑줄 칠래? 어떠하다에 밑줄 쳐.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 이렇게 밑줄 쳐.
자, 그래서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럼 뒤에는 어떤 얘기 나와야 돼?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뭐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 반실제론자가 나왔죠. 그죠? 자, 반실제론자 버클리 가로 묶고 별표. 자, 화제 뭐야? 세계는. 자, 뒤에 물결 한번 쳐봐.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래서 not be가 여기서 나오게 되지.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니 없니? 없지. 자, 그래서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반실제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거기다 논이라고 써봐. 자, 그에 따르면 넘어가면 뒤에가 증이야. 증. 이러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하나 기억하자. 자, 팁 하나 줄게. 자, 철학에서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우선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치?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감각이 바로 그 지문의 핵심이 돼. 자, 왜냐면 옛날과 우리가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신론과 유신론이야. 자, 그러면 유신론 같은 경우는 선천적이겠지, 그지? 하지만 무신론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후천적이야. 따라서 뭐가 중요해?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자, 그럼 감각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칠판 봐. 요 문장이야.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중부정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저기 우리가 4페이지인가? 물론 이제 그 범준이가 오기 전에 했지만 그 4페이지에 거기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거기 인과가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그럼 4페이지 거기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니까 밑에 이중부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쵸? A 않고는 B 할 수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좀 끌고 갔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칠판으로 봐. 밑에 있는 텍스트 있으니까 봐봐.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자, 이 녀석은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과는 이렇게 두 대상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상이 뭐하고 뭐의 관계인지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지. 얘가 않고는 할 수 없다 됐으니까. 됐어? 그럼 선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니?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에 의하면 자, 그러면 감각 경험에 의존해야만 세계를 인식할 수 있대. 갈게.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은 물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뭐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자, 칠판 감각할 수 있을 때만 그렇지? 자, 존재하는 거예요. 뭐니? 주관적 속성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치겠니?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선지에서. 자, 그럼 보세요. 주관적 성질은 물론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났어. 머릿속에 뭐 남아? 자, 반실제론자 버클리. 자, 버클리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돼. 하나 해달라는 하나의 소주제.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감각이야. 자, 그러면 기억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감각 경험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해가죠?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게 A는 B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 기억나죠? 자, 그러면 기억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3, 4, 5번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뭐가 눈에 들어오니? 지각이 눈에 들어와야지. 전압 1번. 그러면 3, 4번은 왜 틀렸나 보자. 우리에게 지각되는 현상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자체로가 뭐니? 독립적으로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 자체로가 독립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이 두 개 나올 때 그 선지들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그 반대되는 입장이 꼭 출제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론이죠. 이것은 리을 볼게요. 사과의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 자, 모양은 바로 뭐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그랬어. 주관적 속성이라고 그랬잖아. 칠판에. 이해가죠? 즉 뭘로 바꿔쳤니? 객관적으로 바꿔쳤지.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둥근 모양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형태, 공간,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그럼 여기 둥근 모양이라는 건 형태겠죠. 그렇지? 이것도 오히려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그렇죠? B다 이렇게 끌고 가줘야죠. 자,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냐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정답은 1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자, 이렇게 읽었어야 돼. 자, 그러면 오른쪽에 12페이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독서는 마무리 짓자. 12페이지. 자, 여기서는 학자가 딱 봐봐. 둘 나왔어. 주의와 정약용. 그쵸? 학자가 둘 나왔고, 자, 화제가 두 개 나옵니다. 명명덕과 그 다음에 밑에 신민이에요. 알겠지? 명명덕과 신민. 자, 시간 들여볼게. 우선 첫 번째 단락만 체크하면서 읽어봐. 첫 번째 단락만 체크하면서 읽어봐 한번.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끌고 갈 테니까 첫 번째 단락만 읽어봐라. 자, 30초. 자, 됐습니다. 나랑 같이 할게요. 봐봐. 첫 번째 단락 봐봐. 주의와 정약용. 자, 명명덕과 친밀에 대해서, 자, 주의와 정약용은 학자죠. 자, 그러면 화제가 두 개 나왔어요. 명명덕과 친민.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해요. 우물정자를 이렇게 그려서 정리해주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어차피 이 지문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덕이고요. 자, 여기가 친민이면, 자, 여기 바로 누구겠어? 주희.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약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주면 공차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하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 어떤 표시를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희는 세모치고요. 주희에 해당하는 건 다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정약용은 역세모하고요. 다 물결 쳐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해줘도 자, 충분하다.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든가. 왜? 학자가 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많게는 4명, 5명. 우리가 스텝 2로 가게 되면요. 학자가 막 6, 7명 막 나오는 걸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가능하면 얘들아, 글을 읽을 때 지금부터 연습할 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막 공란 있잖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읽는 연습이 훨씬 더 필요해요. 그래야 저기 뒤에 경제나 경제지문, 그 다음에 정보량이 많은 사회지문, 자, 그리고 이제 과학지문 같은 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거 나중에도 연습할 거야.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주의와 정약용은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명명덕 동그라미, 친민 동그라미, 다르게 밑줄 쳐 차이. 그러면 상대성으로 이해해줘야 된다. 자, 먼저, 자, 이렇게 한번 자, 주의 세모 한번 쳐봐. 자, 명덕 동그라미.
주의, 명덕은 어떠하다. 어떠하다에 밑줄 쳐.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 여기 밑줄 쳐. 자, 그리고 칠판 보세요. 자, 주의. 주의가 바로 주자예요, 주자. 주자가 만든 게 주자학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주의. 자, 주의. 그 다음에 명덕. 그 다음 뭐라고 했지? 마음의 밝은 능력. 아니다. 마음 앞에 뭐 있지 않아? 본래. 그렇죠. 이게 됐어요. 본래 지니고 있는, 자, 마음의 밝은 능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자, 저거에서 우리가 추상성을 배워야 돼. 본래라는 말이 나오잖아? 자, 우리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천적, 후천적이야. 그러면, 본래라는 것은 뭐지? 선천적. 그렇지. 그럼 이렇게 선지가 바꿔져 나와. 이따가 한번 문제 풀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분이, 외분이? 내부. 그렇지. 이렇게 바꿔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지문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 같은 표현, 같은 의미, 다른 표현으로 나와. 아까 우리가 엄하게 다스린다를 통제로 바꿨듯이. 그치?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도 이어서 가볼게요.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다시 볼게. 인간이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에다 S라고 한번 적어봐. 올바른 행동 밑에다가 조그맣게 S. 그리고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기질에 가려. 거기 있지? 거기 세모 잡아봐. 이거 원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행동. 그 밑에다 세모 치고, 잘못된 행동 세모 치고 P라고 적어봐. 잘못된 행동은 P라고 적으세요. 자, 4페이지. 4페이지 봐봐. 그 PS 설명해 줄게. 자, 바로 문제점과 방안입니다. PS. 자, 이제 원인 P, S, how. 이때 원인과 그 다음에 S, how는 not A와 A의 관계야. not A와 A의 관계. 거기 봤니? 자, 그러면 자, 그거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대로 쌤이 예로 해놨거든. 자, 요걸 봐줄게. 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시면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바로 문제점이겠지. 이거 중요하다. 문제점.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자, P의 반대가 뭐예요? S죠? 자, 이게 방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니가 중요합니다. how가 여기 옵니다. 어떻게 해결하니? 즉, 이 녀석이 not A라면 자, 이 녀석은 A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원인을 바꿔주면 당연히 how가 되겠죠. 자, 거기 우리가 문장 한번 볼게. 자, 문장에 이렇게 나와 봐봐. 자,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은 올바른 것은 자, 뭐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은 자, 명덕을 지녀서인데 명덕을 지님. 자, 그런데 자, 기질에 가려서 맞나? 거기 우리가 그거 나왔죠. 기질에 가려 명덕 발휘가 안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 가자. 자, 칠판 봐. 자, 우리가 텍스트로 넘어가세요. 텍스트로 넘어가도 괜찮아. 자, 볼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 얘가 P죠. 자, 원인 찾아. 잘못된 행동의 원인은 뭐니? 칠판 봐야 돼? 명덕 발휘가 안 돼. 맞아요? 그럼 명덕 발휘가 안 되는 원인이 뭐야? 최초 원인. 최초 원인 잡아. 기질에 가려. 얘가 최초 원인이야.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올바른 행동이 바로 S죠. 됐죠? 그럼 how를 내가 질문 던질 거야. how. 자, 뒤 문장에 대한 얘기야. 자, how는 뭐겠니? 기질을 가리지 않으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기질을 뭐 해주면 돼? 교정해주면 될 거야. 그 얘기 나왔나 봐. 텍스트에. 뒤에 보니까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뭐 해준다? 기질을 교정. 요거 물결치고 how라고 적으세요. 그럼 요게 출제 요소입니다.
원인과 how가 늘 출제 요소야. 됐습니까? 기질을 교정. 거기다 how라고 적어. 자, 칠판 봐요. 원인의 반대가 how란 말이야. 대신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 따라서 기질에 가려서 명덕을 발휘하자면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질을 교정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기질을 교정해주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 녀석이 바로 how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 잠깐 어디 보냐면 어디 보냐면 자, 거기 봐. 9페이지 봐봐. 9페이지. 자, 9페이지 봐봐. 자, 이제 재밌는 거 볼 거야. 9페이지 거기 한비자 얘기 있지, 그지? 한비자 얘기. 자, 거기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됐죠? 인간의 본성은 악해. 악한 게 피야. 그 원인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기 때문이야. 됐지? 그래서 해결 방안이 뒤에 나와야 돼. 그 해결 방안이 뭐니? 그치? 법률로서 엄하게 다스리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고. 자, 10페이지 봐. 자, 10페이지 보시면 바로 오른쪽이야. 자, 마지막 문장 봐. 마지막 문장. 적나라의 현실 문제. 현실 문제가 P라면 극복이 S겠지. 그럼 뒤에는 어떤 단락 얘기가 나오겠어? 원인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how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PS 조금 익숙해져야 돼. 자, 이따가 선지로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그러면 2번 선지 한번 봐볼래? 2번 선지. 2번 선지 봐봐. 주인은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해 잘못된 행위? 잘못된 행위가 뭐야? 2번 선지 봐. 잘못된 행위에다 P라고 써. 자, 그럼 교정하면, 자, 교정의 대상은 명덕이에요, 기질이에요?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선지는 날려줘야죠. 이해 갑니까? 이것은 바로 PS의 중요성, 즉, 원인이다. 됐습니까? 요렇게 선지를 how하고, 그 다음에 P를, 자, 섞어서 이렇게 냈다. 그러니까 선지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얘기야. 자, 오른쪽, 2번 선지 오른쪽 끝에다 적어. PS라고 적어. 1번 선지 날아갈 수 있죠.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자,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한다. 명명덕은 바로, 자, 어떠하다? 밑줄 쳐.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 이 공부가 뭐예요? 교정이죠. 그 다음 밑줄 쭉 쳐. 반면이 눈에 들어와야 돼. 반면. 반면 역부입표하시고. 자, 정약용 역세 뭐 해봐. 뒤에 다 물결 갈 거야. 자, 그러면 정약용은 이제 화제가 뭐가 되니? 명덕은 이렇게 나와야 돼. 명덕 동그라미. 자, 뒤에 물결 치자. 자, 물결 치자. 나트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나트 마음. 자, 물결 쭉 쳐. 효제자의 뭐니? 덕목 물결 쳐. 자,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 자, 그럼 여기 A, not B가 나온 거 보이니? A, not B 보여? 그러면 마음에다가 X 빡 치시고 어디에 밑줄 치면 돼? 행위를 통한 실천 밑줄. 그렇지. 자, 질문 던질게. 실천이라는 것은 내부야, 외부야? 외부죠. 이해갑니까?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후천적이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자,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는 것은 마음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 X 치고 그럼 어디 물결 칠래? 효를 실천 이렇게 물결 쳐야지. 따라서 명명덕은 오른쪽 끝에 뭐가 보여? 실천 여기다 물결. 그럼 흐름이 머릿속에 보일 거야. 주인은 마음이고요. 주인은 명덕을 마음이라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약용이 형은 명덕은 뭐다?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됐습니까? 그럼 전체 흐름이 보이지? 그럼 밑에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왜? 위에서 화제가 두 개였잖아. 화제가 명덕과 친민이었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즉 첫 번째 단락에서 명덕에 대한 어떤 차이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친민에 대한 차이를 얘기할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단락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페이지.
그렇지. 자, 둘 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자, 유학자는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자, 밑줄 쭉 쳐.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주의도, 자, 주의 세모. 자, 오른쪽 끝에. 자, 명덕을 밝혀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게 이사의 입장이죠? 밑줄 쭉 쳐주면 돼. 자, 그래서 오른쪽. 새로운, 자, 신민은 무엇이다? 어떠하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신민 동그라미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안 됩니까? 밑에 줄. 고쳤다. 그러면 정약용 고쳐 안 고쳐? 안 고쳐. 고쳤다 밑줄 잡고요. 자, 밑에 반면으로 내려갈게요. 반면 정약용 역세모 잡고요. 자, 물결 잡아줘요. 밑에 줄. 자, 뭐다?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뭐가? 친민은 친민 동그라미.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 밑에 줄 하나 더 나오죠.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됐습니까? 즉 친민은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뭐가 눈에 들어오니? 고쳐서는 안 된다. 물결. 그렇지. 이런 상대적 차이가 보이면 돼.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주의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 실현 이상으로 하였다. 요거 가로 묶어봐. 이거 공통점 맞니? 공통점 같은 경우는 자, 모두 이걸 이상으로 했다. 공통점이지. 그럼 거기다 공이라고 크게 써버려. 공이라고 크게 써버려. 크게 써버려. 그래서 앞으로 학자가 둘이 나왔을 때 둘의 공통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공이라고 체크해 놓으셔야 선지를 우리가 가는 데 있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자, 1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겠죠. 됐습니까? 아주 잘 풀었어. 아주 너무 잘 풀었습니다. 자, 가장 적절 바로 이제 공통점에서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봐봐. 정약용 마음 아니죠. 됐습니까? 정약용 문이 실천. 그렇지. 이렇게 가줘야 돼. 오, 너무 잘했는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문학 보세요. 문학. 문학. 자, 문학. 이용학의 낡은 집에서 9페이지야, 9페이지. 아니. 저런 달라. 7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자, 낡은 집, 은행나무. 자, 요거까지 하고 살짝 짧게 쉴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시작. 한번 풀어봐. 자, 이용학의 낡은 집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야.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 시의 두 유형을 한번 설명했을 거야.
이런 거는 미주치지 말고 딱 봐도 부정이잖아. 그치? 그럼 세모를 딱 쳐줘야지. 그리고 생각해 줘야 돼. 은행나무에 대한 것이 뭔가. 그럼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또 나오지. 어디 갔어? 이런 거 나오고. 여기 또 나오지. 그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런 거 우리가 부정문이니까 X 딱 쳐주고. 그렇지. 그럼 얘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치? 요 흐름으로. 자, 1번, 5번에서 갈렸습니다. 자, 1번, 5번. 1번, 5번에서 갈렸어. 자, 보겠습니다. 1번, 5번 볼게요. 아마, 정답 5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번을 체크한 친구는, 그걸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거냐면, 향토족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 가나 모두, 그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향토족의 의미를 자 이따가 좀 적어줄 거예요. 자, 먼저 이용학의 낡은 집. 자, 보시면 자, 이용학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지, 그지? 일제강점기 두 가지 유형했었지, 그지? 소시민의 입장, 지식인의 입장, 그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지? 했지? 필기 엄청 했었지, 그지? 소시민의 입장, 지식인의 입장. 자, 볼게요. 자, 우선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이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고요. 당연히 억압과 착취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통 이제 자 소시민, 보통 농민이죠. 특히 농민 중에서도 우리 소작인입니다. 자, 이들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와줘요? 가난, 그 다음에 유랑, 가족 해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자, 철저하게 소시민의 입장. 이때 태도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태도는 철저하게 극복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냐면 민족의 순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시 한번 볼게요. 나시 같은 경우는 나에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자, 화자가 뭘 보고 있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대상, 은행나무. 이 대상이 긍정이죠. 자, 그렇다면 화자가 대상이 긍정이라면 우리는 세 가지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친화 친밀. 자, 그리고 예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친화감이 있고 또 은행나무를 예찬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바로 연민이죠. 연민을 느낄 때는 이 대상이 바로 약자인 경우야. 따라서 저기 우리 작가나 화자는 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해서 비판, 그 다음에 고발, 그 다음에 성찰 촉구 이렇게 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소시민, 이 소시민에 대해서는 뭘 느낀다고요? 연민. 자, 요거 놓치면 안 돼. 그렇지? 왜? 소시민은 긍정적인 대상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전체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끌고 가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앞부분에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 그에 대한 반응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극복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중심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상황은 당연히 우리가 세 가지로 본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어둡다, 차갑다, 거세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다 그랬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반응들을 쭉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니? 노력의 유무를 체크해 줘야죠.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됐죠? 마지막. 이게 바로 태도란 말이야. 그러면 노력이 있으면 뭘로 간다 그랬니? 극복 의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극복 의지 나왔을 때 똑같은 말 뭐야? 희망. 똑같은 말 뭐야? 생명력. 자, 똑같은 말 뭐야? 지향. 이렇게 읽어줘야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봐.
그래서 시를 굉장히 탁탁탁탁탁탁 읽어가줘야 돼. 어차피 문제에서 다시 올라갈 테니까. 문제를 보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빨리 내줘야 된다. 여기까지 적고 풀이해 줄게요. 자, 이용학의 낡은 집. 자, 제목 자체가 안 좋아. 그렇지? 낡은 집이니까. 아직 적고 있구나. 적고 나서 중원에 적고. 다 적었니? 자, 갑니다. 자,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연에서는 바로 낡은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자, 백성들 그랬으니까 집은 우리가 나라다라고 해도 괜찮아.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다. 오른쪽에 딱 두 글자 뭐라고 쓸래? 가난. 그쵸? 이런 놓치면 안 돼. 가난. 자, 언덕을 넘어서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의 눈군 둥글소, 모두 없어졌다 세모. 이런 만약에 상실감이니 그럼 네. 이건 맞아. 없어졌어. 부정적 상황이야. 자, 초라한 내음새. 내음새 VP 한번 쳐봐. 자, 내음새, 소리, 노래 나오면 다 VP 치는 거야. 다 감각적이니까. 내음새, 소리, 자, 그 다음에 노래 이런 것들은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찻길이 놓이기 전. 자, 그러니까 과거겠죠? 오른쪽 제일 끝에. 마음 놓고 뛰어나다는 시각. 플러스 표시만 딱 해봐. 플러스 표시만 딱 해놓으세요. 자, 철본의 셋째, 철보가 아니죠. 털본의 셋째 아들. 자, 바로 나, 화자가 드러났고요. 내 어릴 적 친구는 밑에. 자, 광주리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리 옆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난이죠. 그가 바로 누구? 털본의 셋째 아들이 9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언제 오른쪽 차갑다 이미지 보이지? 겨울. 그쵸? 차갑다 이미지. 지금 여기는 딱 봐도 소시민이잖아. 그렇지? 가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집에 살던, 자, 7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뭐라고 쓸래? 거기다가. 유랑. 그쵸? 이런 걸 우린 야반도주라고 합니다. 자, 이튿날 아침에 북쪽 세모, 눈 세모, 떨고 있었다 물결. 그렇지. 그러니까, 털보네 식구의, 자, 밑에 적어봐.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 일치하죠. 자, 털보냅니다. 가난하죠. 그래서 야반도주하죠. 맞습니까? 야반도주에서 결국 어떻게 끝났어? 민족의 순환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곽제구의 뱅크추리.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자, 질문 던지게. 너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까? 뭐 청자 이것도 맞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 아닌 사물에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지? 사람이 아닌 것에 2인칭 대명사를 써. 그렇지. 의인화된 청자라고 하는 거야. 잘했어. 의인화된 청자. 자, 노란 색깔 나왔으니까 V표. 자,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뭐니? 아름다워. 이렇게 읽어야죠. 아름다워. 요거 체크하시고. 뭐 저기 뒤에 뭐 늙은 러시아 뭐 작가의 눈망울 하나도 안 중요해. 자, 왜? 우리는 뭐 중심으로 읽어야 돼? 뱅크추리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너의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뭐니? 사랑. 자, 사랑 물결 잡고요.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니? 아름다워. 그렇지. 아름답다 물결. 즉, 자, 그냥 은행나무는 어떻대? 아름답대. 자, 아무도 이 거리에서 절망 X. 노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줄 내려갈게요.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이룬 누군가. 이거 세모죠? 왜요? 바로 밑에 줄. 불법으로 들어온 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모. 이거 독재자입니다.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에 서 있으면 희망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결국은 지향이죠. 그치? 그래서 너는 희망이야. 라고 하면서 뭐뭐 것이다. 단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자, 1, 5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가는 나와 달리 향토적 분위기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거기 무슨 뭐 보도블록 위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습니까? 자, 철저하게 여러분들 향토적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토속적입니다. 이 향토 안에 토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향토적의 의미는 뭐냐면 not 도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not 도시적. 그럼 토속적이라는 것은 자, 구체적 지명이나 바로 방언이 나올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not 도시적이지만 토속적이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야. 됐지? 구체적 지명에서 방언. 자, 그러니까 가는 말이죠. 거기 딱 봐도 그냥 시골이잖아,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향토적에 맞고요. 자, 나는 자, 향토적 분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사실 도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아니고요. 특히 3번과 5번 한번 볼래? 3번과 5번. 3번과 5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되게 비슷한 게 나오냐면 사실적과 실감나기가 두 개가 똑같이 나올 거야. 같은 의미야, 이거. 거기 보이니? 3번하고 5번. 사실적, 실감나기. 특히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사실적입니다. 리얼리즘이에요. 사실적. 똑같은 말 갑니다. 구체적. 이 구체적을 뭐라 그래? 우리는 실감나게. 자, 그럼 실감나게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 생동감. 다 같은 표현. 알겠죠? 전부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과거 사건. 자, 실판 봐. 자, 과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회상.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이거 회상이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회상이라는 건 과거가 있니? 자, 요걸 묻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끌고 가줘야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면 나에는 과거 얘기가 없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잠깐 쉴게요. 얘들아. 저거 안 한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에 두 가지 그거 안 했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에 지식인의 입장, 소시민의 입장. 안 했지? 안 한 것 같은데? 그치? 보니까 안 한 것 같아. 그거 이따 시작할 때 한번 해줄게. 왜냐면 뒤에 또 백석의 여성이 나오기 때문에.